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네.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아마 개최하고 예. 있을 거예요. 2시부터인가 한다고 했었으니까요. 지금 어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 회의를 따로 열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번에 나온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에서 부동산 세제가 서울 지역에 지금 굉장히 좀 고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근데 아까 우리 방송에서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은 40억 이상 구간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중과세가 확 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려를 한다라는 어떤 입장 표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불만들도 나오고 또 대체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그 문성호 대변인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뭐 민주당 쪽 분들은 방송 나오셔가지고 대통령이 뭐 집한게 본인들의 뭐 부동산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왜 그 집한게 되시셨냐면 그때 이제 얘기가 슬슬 나왔어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증가하겠다. 이제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 대통령도 지금 청와대 안 들어갔죠? 네. 지금 대통령이라고 관저에 나와가지고 살고 계시니까 비거주 1주택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너도 비거주 1주택자인데 그럼 너도 투기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비판 여론이 세니까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네.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까지 뭐 1년 넘게 지나갖고 수액차익 보시고 열심히 파신 건데 네.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공시지가를 원래 거주를 하는 분들에게는 한 12억 정도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맞아요. 이걸 9억으로 낮추면요. 이게 뭐 좀 다르기는 한데 한 15억 선이에요. 한 14억, 15억 선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 평균 집값이 15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넘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거주 1주택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중과세를 맞게 되는 건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뭐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거 본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팔고 딴 데 가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비거주 1주택은 다양한 경우 때문에 생깁니다. 본인의 직장이 옮겨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학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을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집이 여기니까 난 여 주변에 취직을 할래. 근데 그 지역에 기업이 없을 수도 있고 본인이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지금같이 취업난인 경우에는 그냥 뽑아주는 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뽑아주는 대로 가는 지역에 봤더니 이 지역 집값이 훨씬 비싸. 그럼 어쩔 수 없이 1거주 비주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비거주 1주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제 자가가 중랑구에 있는데 지금 제가 출퇴근을 대부분 강서, 여의도, 응암 이쪽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기 집값이 훨씬 비싸요 중랑구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집을 팔고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중랑구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래도 여기가 더 올랐죠. 아, 그래요? 여기가 훨씬 더 올랐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거주 1주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네. 거예요. 아니면 출퇴근 1시간 반씩 걸리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를 다니는 힘없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오히려 중과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아까 우리 기자님도 고란 기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의 도대체 정책과 그러니까 목표와 철학을 모르겠다. 근데 이게 이제 고란 기자만의 의견이 아니었고 제가 이렇게 방송 여러 군데 보면 모든 전문가들과 조금 기자분들, 그러니까 일부 바이어스가 낀 사람들 말고, 예를 들어서 정말 희망 섞인 사람들 말고 맨날 뭐 부동산 떨어진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빼고 오히려 그분 중에 한 분은 또 요즘 또 양심 갈아타셨어요. 양심 고백하고 있더라고. 맹활약죽이시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 대부분 이번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다 물어보면 도대체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다. 네. 이 얘기가 제일 많거든요. 아니 거기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이 조금 중심적으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네. 사실 부동산 말고도 주식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교통비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 맞아요. 부분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된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지금 나라에 슬슬 돈 떨어진 거 아니야? 이거 실질적으로 증세를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제 부분을 줄여버린 게 많으니까. 추석 때 뭐 돈 네. 준답니다. 또. 그런데 또 나라에서는 돈 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추경을 많이 하고도 네.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돈을 왜 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받는 사람들도 싫다는 사람도 많은데. 호텔 경제야. 한번 도니까. 아니 더워 죽겠는데 온기가 돌면은 더 열받죠 지금. 아니 근데 전 대통령께서 혹은 여당이 이런 계속해서 긴급 회의 네. 이런 거를 열면은 뭐 하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보고 계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네. 와닿지가 않잖아요. 결국에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계속 똑같이 되풀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만 회의를 저는 하는 거라고 봐요. 네. 우리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뭐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언론에서도 하도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진짜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 서울 의원들이 지금 자기 턱밑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뒤 총선이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마용성 일대만 하더라도 세금이 올라갈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네. 본인들 지역구가 지금 국민의힘에게 빼앗길 상황이 되니까 좀 굉장히 그 불이 붙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시간에 국회에서 토론을 열지 말고 물밑으로 전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적인 조언을 하셔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본인 번호 공개하면서 얘 뭐 계속 소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한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재명 한 라인에 연락을 해서 부동산 정책이 이래이래해서 문제니까 이거는 좀 궤도를 틀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고언을 해야지 자꾸 본인들 토론회 열었다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쇼라고 봅니다. 쇼. 대통령이 자기한테 조금 듣기 싫은 얘기 텔레그램으로 보내잖아요. 안 읽어요. 그런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 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 예전에 아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저 민주당에 있을 때 어떤 여성 대변인님이 자기가 이번 당 대표 선거를 그냥 청년이었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재명 당시 당 대표한테 당시 당 대표는 아니었지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나오는 그거였으니까. 그가 보낸다고 이렇게 그 전에 되게 친했어 엄청 그래가지고 막 보냈더니 그다음부터 절대 연락 안 아니었고. 받는다는 거야. 듣기 싫은 얘기하면 원래 그래요. 아니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끊는 옹졸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리더가 되면 안 저기 동네 부녀회장 네. 아파트 동대표 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신조 개인의 표현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신주호 대변인 말 듣다 보니까 지금 네. 이게 민주당 의원들 서울 의원들하고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들하고 어제 네. 토론회를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보여지냐면 지금 당청 간에 어떤 정보 교류라든지 의견 교류가 전혀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부동산 세제 혜택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이미 한번 했잖아요. 네. 총리실에서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했는데 네. 이때 그러면은 서울시 의원들의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전달이 안 된 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뒷북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와서 아니 실수요 목적의 비거주 사례를 늘려가지고 사례가 인정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우리가 세금을 더 올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이 정책이 지금 당과의 논의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보여지고 이게 만약에 이 실수요 목적의 비거주 사례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이것 또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서울에 집이 있는데 네. 뭐 부모님 요양을 해야 돼가지고 지방에 가 있는 그런 경우도 경우 있죠.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따지다 보면 100가지도 네. 넘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 또한 행정적인 낭비이고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그냥 이 비거주 그러니까 실소유를 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세제를 꼭 우리가 받아야 되냐라는 의문도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비거주 1주택자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 정책 목표로 얘기한 뭔가 투기로 네. 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적어요. 지금 계속 어떤 부동산 규제책이 있으면서 대출도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사는데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총괄된 조건들도 많기 때문에 네. 내가 뭔가 지금 이 집에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무리한 투자를 위해서 무리한 구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애초에 현금 이만큼씩 들고 있는 사람 아니고선 이미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때리는데 허수아비만 때리고 말면 많은데 네. 그 허수아비 때리다가 비껴나가서 옆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 지금 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왜 정책 목표가 누구냐라는 말이 계속 나오냐면 네. 이 목표랍시고 하는 대상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존재하지가 않는 반면 이거에 부작용으로 얻어맞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책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저거 허수아비를 때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옆에 사람 때리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어제 이 서울시가 네. 또 토론회를 따로 개최를 했습니다. 보니까 정부가 열었던 부동산 토론회는 달리 서민들 진짜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눈에 띄는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중요한데 무좀의 당뇨를 처방한 것 같다.
지금 너무 지금 와닿더라고요. 정부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정부를 돌팔이 정부다라고 하는 게 네. 검찰이 정치 검찰이다 해가지고 없애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팔이들이 음. 제가 지금 무좀인데 가가지고 이제 당뇨 처분했다라는 게 지금 심장이 안 좋은데 그럼 심장을 떼십시오. 이 진단이랑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너무 무서운 얘기가 네, 약간 뭐 이제 심장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아니, 뭐 실제로 위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간이나 하고 안 있죠. 좋다고 해서 갔더니 그냥 그거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정부에 지금 우리가 뭘 맡길 수 있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석자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이동훈이라는 분이신데 네. 매매를 해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다음 사업할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청년 세입자인 김민정 씨는 세제 개편으로 인해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면 힘들게 또 집을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임대인하고 또 불가피하게 네. 또 법적 분쟁도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점점 많아질 정부 겁니다. 토론에서는 들을 수 없는 네. 그런 생생한 시장의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이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 문제 있죠. 저는 이게 이 제2의 보안 수사권 논쟁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청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민주당 전대 이후에 네. 그 황희 의원 문재인 정부 때 장관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전 국회의원인지도 몰랐어요. 활동이 진짜? 없어서. 양천 가면 네, 그러니까 목동을 지었군데 네.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뭐 이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이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정확한 이유가 네.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강화한다고 비판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 사유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는 여러 사유를 만들겠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내용은 장특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에 매도할 때 네. 양도세 낼 때 장특공을 적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 낼 때 장기보유 특별 공제할 때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그것을 공제 한도를 12억에서 9억으로 낮춘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부과되는 이 과세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민주당이 지적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 민주당이 정말 꼼수를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공급 잘 안 되고 있고 이 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세훈 시장을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그린벨트 문제나 뭐 용산공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 얘기를 오세훈이 다 맡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지금 전월세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M1 지금 오 시장 탓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책 자체가 지금 이런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과세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네. 결국에는 전월세 매물을 감소시키는 이 대책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잘못하고 있는 건데 책임은 지지 않고 오세훈 때문이다. 그렇게 어떤 정치적 꼼수를 쓰고 프레임을 잡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걸 우리 서울시민 다수가 부동산 전문가인데 그거 모를까요? 저는 뭐 이런 정치적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탓 정권인가요? 남탓 정권. 지금 오세훈 시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그 박원순 시정 동안 389개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43만 호의 공급이 사실상 막혀버렸어요. 본인들이 10년 동안 그 서울시에서 행정을 집권해 놓고서 지금 와서 오세훈 시장 탓을 한다? 이거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게다가 그 한병도 원내대표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국민의힘 보고 주택 공급 법안에 협조하라 그랬어요. 네. 아니 언제부터 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야기 듣고 입법했습니까? 네. 본인들 마음대로 통과시키려면 다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뭐 그 국회법 개정도 그렇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다 일방 처리를 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 보고 협조하라? 이게 너무나도 전 양심이 없다고 봐요. 주택 공급 법안도 본인들 나름대로의 원칙과 소신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곧 주택 공급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본인들이 통과시키면 될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보고 협조하라 이러는 것 자체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자신 없는지를 전 방증한다고 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정말. 역시 네. 근데 서울시 캠프에서 뛰었던 우리
근데 너무 맞는 말인 게 좀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에 네.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음. 정비 사업을 멈춘 게 누구냐, 그 박원순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이제 공급에 씨를 말리고 제초제까지 뿌렸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음. 근데 그 김영배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더라고요. 위원장이죠. 네. 근데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오세훈 시장 탓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김영배 의원이라고 하면 아마 기억하실 게 쿠팡 청문회에서 몽둥이를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쿠팡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가 한국에 핍박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했던 분인데 네.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도 많지만요. 구청장이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렇죠. 권한과 네. 그리고 시행에 대해서는 그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김영배 의원 지역구의 구청 누굽니까? 민주당 구청장이에요. 그렇기 어디예요, 때문에 지역구가? 그러니까 그 성북. 성북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북도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할 수 있는 지역인데 맞아요. 지금 거의 구청에서 다 막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탓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본인들 할 도리를 하고 하셔야 된다.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남탓 정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시에 비공개 부동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왜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월에 나왔던 뭐 태능이라든지 용산공원이라든지 거기에서 지금 더 이상 못 나갈 텐데 근데 지금 누구를 더 탓하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군 얘기를 했어요. 미군 얘기하면서 네. 미군이 기지를 이전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왜 우리가 다 이전 비용 10조까지 냈는데 왜 이전해주지 않냐? 이래서 우리가 미리 다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미군 탓을 했는데 저는 이것 또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오세훈뿐만이 아니고 미군이다라고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재명 정부는 그러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잘할 거라고 뽑아준 거잖아요. 재건축 있는 거 하면 되잖아요. 재건축 그렇죠. 재개발. 네, 근데 그걸 이제 다 막고 있으니까 못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요 입구와 출구를 다 막았어요. 그렇지. 대출을 줘서 입구를 막고 음. 세금을 올려서 출구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돼서 착공이 되고 공급이 되려면요 네. 금융 규제를 풀어야 돼요.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게 이주비 LTV를 완화하다, 금융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야지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회의하고 있죠. 100% 그린벨트 해제 나옵니다. 그리고 용산 어린이공원 나올 거예요. 미군 공연지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오세훈 책임이다. 분명히 그렇게 프레임을 잡고 씌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때문이다라고 해서 정치적 책임을 돌리고 그것으로 이제 본인들의 향후 총선까지 치르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 빌드업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민주당이 얼마나 부동산에 있어서 대책이 없는 집단이냐면 박영선 그 서울시장 후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오세훈 시장이랑 보궐선거를 열었잖아요. 근데 주택 공급에 관한 질문을 하니까 국회의사당을 허물고 그렇죠. 세종시로 이전한 다음에 국회에다가 대단지 아파트를 짓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전 대안이 없는 집단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집들로라도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매물 잠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물 잠김을 풀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올렸으면 거래세라도 줄여가지고 집주인들이 집을 팔게 해야 되는데 거래세, 보유세 다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세입자보고 미안한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다 라고 하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 그게 실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의 지금 정책을 내놓고서 마치 오세훈 시장의 탓으로 돌린다. 이거는 저는 정말 양심이 없는 걸 떠나가지고 이 국가의 행정을 맡아서 안 되는 분들이라고 봐요. 얘기 잘 4년은 진짜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얘가 한 말이에요. 얘기 잘해주셨는데 저도 한마디만 얹고 싶은 게 추가적으로 그렇게 거래세 이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은 임대차 3법에서 생기는 전세 세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거래갱신권, 계약갱신권 청구권도 지금 거래 잠김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끼치고 있어요. 계약갱신권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면은 세입자가 본인 임차인이 본인이 쓰겠다고 하면 쓰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쓰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조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안 되고 네. 한마디로 이 집 팔고 싶어도 못 팔게 해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비거주 1주택자라는 게 결국에는 본인의 주택은 누군가한테 임차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임대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경우에 내가 지금 이 세계학을 맡기 싫으니까 알겠다. 내가 정부 뜻대로 들어가서 거주하겠다 하고 싶어도
계약갱신 청구권 써가지고 이미 2년이 묶여 있으면 그 2년 동안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본인들이 너무 누더기로 이걸 거래 규제를 해놔서 본인들이 이걸 하면은 된다가 여기에 자기네들이 예전에 해놨던 규제 때문에 막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도 그 물길이 흐르지를 못하는 규제를 해놓고서 네. 아 이거 시장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규제 이렇게 하는데 효과 없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양도 차익으로 100억을 번 사람과 뭐 1년 소득세 이렇게 하면서 그걸 양도 차익으로 뭐 100억 버는 분들에게 비판을 했잖아요. 네. 전 그거 자체도 문제라고 봐요. 이 세금의 그 기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것 자체를. 그 양도세라고 하는 게 사실 뭐 30년 동안 집을 갖고 있었으면 30년치의 그 이득을 토대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유세도 내고. 근데 소득세라는 거 1년치만 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두고 마치 양도 차익으로 100억을 번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다라는 식으로 해서 악마화를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도 차익으로 100억 벌 수 있을 만한 분들 전국에 얼마 없어요. 손에 꼽을 겁니다. 그런데 20몇억밖에 못 버셨는데. 그런데 양도 차익 100억 이 단어들을 굳이 이야기한 건 전 뭐냐면 결국에 또 갈라치기가 나왔다. 국민을 분열시켜가지고 잘 사는 사람 대 못 사는 사람, 많이 갖고 계신 분들과 적게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무언가 정치적인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악마화해가지고 자기 지지층들을 규합하는 거예요. 그럼 서민들한테 굉장히 당근을 주는 것처럼 하고 근데 그러한 전법은 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옛날에 2012년 19대 총선 때 한명숙 당시 민주당 대표가 1대 99 싸움이다 이번 총선은 낙곰수 그냥 열풍에 취해가지고 이번 총선은 1대 99 싸움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 국민을 분열시키는 전략을 폈습니다만 결국에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저는 그러한 전철이 또 반복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떠한 대책도 없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라치는 전법으로는 2년 뒤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 참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4년은 길다는 거 나중에 쇼차로 하나 뽑아주세요. 아니 네. 이재명 대통령이 22년 개항을 나갔을 때 네. 공약한 것 중에 하나가 김포공항 이전이었어요. 맞아요. 수직이 참여한다. 아유 서부 대개발한다 그래서 GTA 찍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말이죠. 오늘 회의에서 그런 게 또 나올까봐 겁이 나네요. 갑자기 김포공항 이전하고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 그럴까봐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하여튼 우리 청취자 중에 아니 시청자 중에 오이님이 서장훈이 나빴네. 저도 그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서장훈 씨가 뭐 과거에 20매덕인가 뭐 매입한 재산 빌딩을 빌딩. 400매덕에 내놨대요. 네. 양도 차액을 100억 이상 가져가는 세금 다 내시겠죠. 근데 예.